자, ITQ 엑셀 버전 2021 버전 폴더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안에 보면은 파트 1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파트 1번이 되겠죠. 파트 1번 시험 유형 따라하기 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어제 하셨던 게 챕터 07번이었죠. 챕터 07번 말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유형 4-2번 문제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유형 1-1번 정답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쭉 보면은 유형 4-2번 문제를 이제 만날 수가 있죠. 유형 4-2번 문제를 열어주세요. 유형 4-2번 문제를 열어주셨고 여기서 이제 만약 노란줄이 나오셨다. 노란줄이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는 노란줄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노란줄이 나온다. 제한된 보기로 떴다면서 노란줄이 나온다. 그럼 뭘 눌러줘야 돼요? 편집 사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나온다면은 노란줄이 나오신다면 편집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은 그 X 버튼 누르시면은 요거를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데이터 입력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래서 그 노란 줄이 나온다면은 편집 사용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자는 건데,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112쪽 나오는 요 피벗 테이블을 이걸 만들어 보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부분합과 마찬가지로 분석 도구예요. 그러니까 뭐 부분합이 이제 어제 하셨던 내용이 뭐 이렇게 뭐의 개수를 구하고 뭐의 평균 구하고 그런 거 그랬었죠. 여기도 뭐 개수를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런 건데 비슷한 내용인데 부분합은 이제 그 알맞게 정렬해 주셔야 되지만 이거는 정렬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부분합은 이제 그 원본과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원본의 위치에 바로 부분합이 계산이 되죠. 그 원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요약 계산이 되는 거고 피벗 테이블은 그렇지 않고 원본과 별도로 따로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37쪽에 아니 37쪽이 아니고 112쪽에 보면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원본은 1작업에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따로 제3작업에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1작업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제3작업에다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셨었고, 지금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 이제 유형 4-10번 문제 제1작업 시트에서 B사부터 J12까지를 다 잡아줘요. 밑에 두 개 빼고 다. B사부터 J12까지를 잡아주세요. 보통 분석 도구는 전부 다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목행까지 다 잡고 들어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밑에 두 개는 잡지 말으셔야 되겠고, B사부터 J12까지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가보는 거죠. 삽입 탭. 삽입으로 가보면 여러가지 객체를 넣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삽입 탭의 제일 왼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죠. 삽입 탭의 피벗 테이블 여기 있겠죠.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 하면 나와요. 여기서 테이블 또는 범위 선택해서
목표 범위가 지금 제1작업 느낌표 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죠. B사부터 J12까지 좀 전에 잡고 들어갔던 그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에 새 워크시트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그러니까 새 워크시트는 새로운 시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시트와 별도로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그 시트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는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트가 되는 거죠. 그 시트가 여기서 뭐야? 제3작업 시트가 되는 거죠. 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할게요.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하고, 그 다음 위치에 빈칸 한번 찍어줄게요. 여기 위치에 빈칸 보이시죠? 빈칸 찍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까? 제3작업이죠. 3작업 시트 탭을 클릭하셔요. 그 위치에 제3작업 느낌표라고 찍히죠, 그죠?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출력 정지해 보니까 피벗 테이블이란 친구가 어떤 셀부터 들어가 있죠? B셀 부터 들어가 있죠. B셀, 그죠? 그러니까 B셀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작업, 다시 이제 제3작업 시트 탭을 클릭하고 그 B셀을 클릭해주면 위치가 제3작업 시트의 B셀서부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 자리에, 그죠? 오른쪽엔 뭐가 나왔을까요?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왔죠. 요게 이제 나와주면 이제 요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구성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이렇게 보면은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면은 필드 목록들이 나와 있죠. 이 필드 목록이 다름 아닌 뭐예요? 예약 번호, 종류, 숙성형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다름 아닌 뭘까요? 바로 제1작업 시트에 있던 표의 필드들이죠. 이 필드들이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목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필드를 갖다 밑에 영역에다가 알맞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얘들 갖다, 그죠? 자, 요거를 어떻게 끌어다 놔야 될까? 그거는 이제 여기 조건하고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림을 먼저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일방요금 1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바로 행머리글이죠. 행의 레이블이에요. 행의 레이블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의 제목을 말하는 거죠. 행의 제목 부분에 이렇게 일방요금 1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행들의 제목, 그죠? 그리고 열 레이블은 종류가 되는 거죠. 이 열 레이블은 말 그대로 열들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열들의 제목.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종류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 뭐라고 써놨죠? 1번에 보면은 일박 요금원 및 종류별, 그러니까 일박 요금이 이제 행이 되는 거고 종류가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박 요금과 종류별로 해서 뭔가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 뭔가가 뭐냐면 숙소명의 개수하고 예약 인원 평균을 구해줄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박 요금을 갖다가 1박 요금 여기 포함되어 있죠. 필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1박 요금을 끌어다가 여기 밑에 영역 4가지가 보이네요. 필터도 있고 행, 열, 값이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박 요금을 갖다가 어디로? 아까 1박 요금이 무슨 제목? 무엇의 제목이에요? 무엇들의 제목? 행의 제목. 그러니까 행 머리글로 이렇게 1박 요금을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를 갖다 밑에 영역에다 알맞게 갖다 놓으시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레이블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니까 아까 뭐였죠? 종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일박 요금별 종류별 무언가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일박 요금과 종류 두 가지를 놨다 그러면 일박 요금과 종류별로 해서 무언가를 여기다 구해줄 것이다 이거고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숙소명의 개수, 숙소명의 개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예약인원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숙소명의 개수니까 숙소명을 갖다가 어디로 갖다 놓으면 될까요? 값으로 갖다 놔요. 숙소명을 끌어다 값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숙소명 갖다 놨고 무엇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예약인원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갔죠. 이렇게 1박 요금별 종류별로 해가지고 숙소명의 개수하고 예약인원 합계로 일단 계산해놨죠. 얘가 자동으로. 여러분은 직접 계산해주는 게 아니고 갖다 놓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집계를 해준다는 소리죠. 예? 피벗 테이블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갖다 추가하는 거죠. 행과 열로 각각 알맞게 추가하고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이렇게 뭐 여기서는 1박 요금별 종류별로 해서 숙소명의 개수하고 예약인원 합계 구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박 요금이 88,000원이고 리조트인 종류가 리조트인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집계를 해준 거죠. 일단 그리고 리조트인 88,000원짜리 요금은 예약인원이 합계가 4명이다 라고 이렇게 집계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은 이제 그 주어진 내용, 이제 요런 이제 지금 제 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 이런 분량부터 해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에 좋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싶을 때 이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해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일단 예약인원을 갖다 놨죠. 예약인원 값으로 갖다 놨더니 뭘로 구해놨냐면 예약인원 합계로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계로 구해놔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예약인원 무엇으로? 평균으로. 여기 이제 1번에도 예약인원 평균이나 나와있고 출력 형태도 예약인원 평균으로 나와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합계 콜론 예약인원 갖다가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각 영역에 추가된 합계 콜론 예약인원을 클릭해요. 여기 합계 콜론 예약인원을 클릭한 뭔가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온 상태에서 어딜 가시면 되냐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이 값필드 설정으로 가주세요. 합계 콜론 예약인원 가셔가지고 값필드 설정으로 가세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합계로 되어 있죠. 얘를 갖다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값필드 설정에 가셔가지고 함수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1박 요금별, 종류별, 숙소명의 개수와 숙소명 개수하고 예약인원 평균으로 일단 계산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직접 바꿔줄게요. 요건 헷갈리니까 바꿔놓고 이제 해볼게요. 행 레이블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행 레이블은 1박 요금 1으로 바뀌는 거고, 열 레이블은 종류로 각각 바뀌는 건데 이건 직접 바꿔주시면 돼요. 행 레이블 갖다가 클릭하고 써요. 여기다 1박 행 레이블 클릭하고 직접 1박 요금 1이나 써주세요. 그리고 열 레이블은
열 레이블은 종류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을 갖다 각각 일박 요금원과 종류로 바꿔놓고 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조건의 1번까지 되는 거예요. 조건의 1번까지가 되셨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2번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일박 요금원을 그룹화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상태는 이제 일박 요금 그대로 나온 상태죠. 원본에 있는 일박 요금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추가된 상태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7만 1서부터 9만 5천까지, 9만 5천 1부터 12만까지, 12만 1부터 14만 5천까지를 이렇게 그룹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를 해가지고 그룹화를 해주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만 1서부터 9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숙소명의 개수는 없다. 별 3개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따라서 예약인원도 없다. 근데 펜션 요 금액대에 한계가 있다. 평균 예약인원 6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해서 이제 1박 요금을 3가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집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자, 1박 요금만 추가된 금액 있죠. 금액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고, 아무 금액이나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보죠. 클릭해보니까 그룹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금액이나 다 우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그룹을 들어가줘요. 그룹을 들어가셔가지고, 그룹을 들어가시면 그룹화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작과 끝을 갖다 각각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작은 뭐야? 시작은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를 시작 숫자로 삼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 숫자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숫자. 이 그룹, 여기 액면가로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시작이 되는 거고, 가장 끝으로 보이는 숫자가 끝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시작은 뭐가 되는 거냐면 7만 1이 되는 거죠. 7만 1이 되는 거, 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만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단위는 얼마씩 끄는 걸까요? 얘는 얼마 단위로 끄는 거예요? 요거는 요건 보니까 25,000이죠. 그죠? 25,000이에요. 25,000, 그러니까 단위 갖다 25,000 단위로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7만 1서부터 14만 5천까지로 그룹화를 시켜주되 단위를 25,000씩으로 끊어달라,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이거를 뭐 잘못 읽었거나 그래가 착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룹화 단위에서 단위 갖다 2만으로 한 거예요. 잘못 읽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확인 누르면 근데 잘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 2만 단위로 그룹화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제시할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죠. 부분합은 이제 부분합 같은 경우는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지우고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부분 수정이 안 되는데 얘는 부분 수정이 돼요. 이 피벗 테이블은. 그래서 그룹화가 잘못되셨다, 다시 들어가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룹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룹화 단위를 갖다가 2만이 아니었구나, 25,000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7만 1서부터 14만 5천까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주 단위는 이렇게 25,000으로 이제 끊어서 그룹화를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2번 1박 요금 1을 그룹화 해준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종류가 이제 이렇게 정렬돼 있다는 소리죠. 호텔, 펜션, 리조트 순으로 정렬돼 있는 거고, 그죠? 지금 리조트, 펜션, 호텔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호텔, 펜션, 리조트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달라는 건데, 자, 여기 출력 형태를 잠깐 보면은 종류라고 이렇게 열 레이블을 종류로 바꿔놓은 이제 내용이고, 그 옆에 보면은 드랍 버튼이 있죠. 자, 드랍 버튼 안에 보면은 조그맣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네요. 아래 방향 화살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화살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은 종류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즉 열 레이블에 있는 호텔, 펜션, 리조트, 요거는 정렬해 준 거죠. 정렬 중에서도 내림차순 정렬을 해줬다는 소리야. 요거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래서 종류 옆에 있는 드랍 버튼을 클릭해보죠. 클릭해보니까 어떤 메뉴가 나오냐면 필터 정렬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렬을, 그러니까 필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렬도 할 수가 있죠. 그 정렬이 무슨 정렬이에요? 여기서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이걸 해주시면은 종류 옆에 화살표가, 여기 드랍 버튼 안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아래 방향 화살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호텔, 펜션, 리조트 순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죠? 그룹화 시켜주고 정렬해주고, 그죠? 정렬도 보통 실제로도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열 레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 네임차순 정렬 또는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걸로 출제가 돼요. 실제로도. 여기까지 하시면은 2번까지가 된 거죠. 1박 요금을 그룹화 시켜놨고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요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보면은 레이블링 일서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과 빈셀은 별별별, 그러니까 별 3개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지금 빈셀이 발생해 있죠. 해당성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빈셀이 발생하게 되는데, 빈셀을 별 3개로 채워달라 그 얘기죠. 요거를 지금 3번에서 주어진 내용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는 피벗 테이블 이렇게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 아무데나 되고,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들어갈 수가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을 들어가 주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 레이어 및 서식, 여기 보면은 레이어 요 내용이 있는데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내용이 있고, 요걸 체크를 해달라는 소리죠. 요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빈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석한 내용이다 보니까 빈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빈셀이 발생했을 경우엔 자동으로 무엇을? 별 3개를 찍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빈셀 표시 체크 되어 있죠. 여기다 무엇을 찍어줘요? 별 3개. 문제에 따라서는 별 3개가 될 수도 있고 별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별 3개냐 2개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일단 별 3개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된 거고, 빈셀마다 뭐가 된 거예요? 빈셀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별 3개가 들어갔죠. 그죠? 자, 4번 보면은 행의 총합계는 지워달라고 되어 있죠. 행의 총합계가 뭐예요? 여기서 행의 총합계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밑에 보니 총합계가 있죠. 밑에 총합계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열의 총합계가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들의 총합, 열들의 총합계, 열대 합계라는 소리죠. 열대 합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전체 개수, 전체 평균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행해총합계예요. 요걸 지워달라는 소리인데 그냥은 안 지워지죠. 제가 한번 직접 지워볼게요. 잡고 홈 탭에 삭제 눌러서 삭제를 해보니까 선택 범위를 숨길 수 없다고 나오죠. 그냥은 안 지워진다는 소리죠.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자, 이거는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아까 거기 그 별 3개 빈셋 표시 하셨던 그 대화 상자 바로 피벗 테이블 옵션이에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아까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였죠. 레이블 있는 셀 경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랑 빈셋 표시를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은 그 레이어 및 서식이죠. 그 옆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약 및 필터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 요약 및 필터로 가실 수 있죠. 요약 및 필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행총합계 표시를 갖다가 체크를 풀어주면 돼요. 행총합계 표시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3가지가 되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총 3가지가 되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죠. 첫째, 레이어 및 서식에서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해 주시는 거 요거랑 두 번째, 빈셋 표시 해주시는 거 세 번째는 지금 한 거 요약 및 필터에서 행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거 3가지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요.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줘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전체 합계 막 나왔던 애들 행해총합계가 해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였던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번 4번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3번 4번의 내용을 통해서 3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가지를 다 어디서? 피벗 탭을 옵션 가셔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마지막 하나 이제 뭘까요? 이거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뭘 맞춰주면 되냐면 이건 다 아까 바꿔놨죠. 일박 요금 원하고 종류는 다 바꿔놨고 아까 그죠? 그럼 뭘 바꿔줘야 될까요? 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정렬이죠. 이 감영역에 있는 애들의 정렬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렬과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되겠는데 별 3개는 가운데로 가 있네요. 별 3개는 가운데로 가 있고 숫자들은 어찌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명자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출력형태 명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는 간단해요. 자, 여기 이제 값 영역이죠. 값 영역. C5셀서부터 어디까지요? H8셀까지 잡아줘요. C5서부터 H8셀까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홈 탭을 보시죠. 홈 탭을 보면은 이제 그 맞춤이 있고 POC 형식이 있죠. 바로 맞춤에서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해줘요.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전부 다 가운데로 갔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해줘요. 바로 뭐냐면 POC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별은 그대로 가운데로 가있고 숫자들은 이렇게 명자가 이제 달려 있었는데 명자가 사라졌고 심표 스타일을 찍어주니까 알아서 오른쪽으로 갔죠.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이거 말고도 또 나중에 또 풀어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각 영역을 전부 다 잡고 홈 탭에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고 POC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한번 해주시면 끝 나는 거죠. 그러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벗 테이블 예제 하나를 다 해보신 거죠.